다음 달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유흥업소 등도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17일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가 임시 폐쇄되면서 회기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일 동안 LH에서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시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그리고 배달 대행 업계가 이륜차 배달업계 안전운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가 다음 달 2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추가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 헬스장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나흘 만에 아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의회가 잠정 폐쇄되면서 회기 일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시의회가 사용하는 시청 본관 4층, 불이 모두 꺼진 채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13일 사무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7일 또다시 직원 1명이 확진된 겁니다. 해당 직원은 13일 사무국 직원 확진에 따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6일 받은 재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다 받았었죠. 그때는 다 음성 나왔었죠. 한 번 더 이제 받으라고. 그래서 또 이제 받은 거죠, 한 번. 이에 따라 17일 예정돼 있던 제23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의회 사무국은 확진자 추가 발생 여부에 따라 회기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산 지역에서는 16일 하루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9월 교회 집단 감염으로 79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수신면의 한 경로당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 예방접종이 한창입니다.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률이 저조하자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 농촌 지역에 연말까지 찾아가는 접종에 나선 겁니다. 시골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차 타고 안 나가고 보건소에 이제 믿었고. 실제로 15일 기준 천안과 아산 지역의 백신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천안은 12.6%, 아산은 12.9%에 불과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며 추가 접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과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사망과 위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게 추가 접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위탁 의료기관이 없는 동부 지역 6개 면에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한편 백신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이어 세종시 연동면에 있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닭 폐사 수가 평소 7마리에서 50마리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 방역당국에 AI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세종시가 정밀 조사한 결과 폐사체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닭 34만 5천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이와 함께 10km 안에 있는 가금류 사육 11개 농가 29만 8천 마리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종시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그리고 배달 대행 업계가 이륜차 배달업계 안전운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배달업계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은 물론 신속 배달 재촉 문화를 지향하고 라이더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등의 캠페인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전운전 협약에는 세종시에서 활동 중인 배달 대행 라이더 90%에 달하는 765명이 동참했습니다. 천안 도심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에는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수달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도심하천에서 잇따라 수달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달 서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주위를 살피며 하천 모래톱 위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곳에선 가족으로 보이는 수달 2마리가 하천변을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세종시 도심 하천인 제천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도심 하천에 서식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달이 발견됐던 나성동 인근 제천입니다. 당시 연구진에 따르면 이곳 제천 하류역과 근처의 금강 본류를 오가며 수달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연구진은 제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제천의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전국 도심 하천 곳곳에서 수달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수달의 서식 환경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국립생태원 주관으로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장은 수달은 건강한 수생 생태계의 핵심종이라며 수달이 살 수 있어야 물 환경도 좋아진다고 수달 서식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축대가 있으면 그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돌 하나만 잘못 빼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쐐기돌을 이제 우리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는 핵심종이라는 생태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생동물 종도 보호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개념이 점점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심 하천에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달이 살 수 있는 수변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로드킬 예방이나 수달 생태섬 조성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심 하천과 금강 주변에서 교량이나 도로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종시. 그 과정에서 수달을 보호하고 서식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LH에서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40가구이며 LH 지원 한도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기존 주택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LH 지원 한도액의 2에서 5%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가구에게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LH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아산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최한 제3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 지적조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드론팀은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제작과 대상지 일부의 면적과 지상 기준점의 좌표값을 계산하는 지적조사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드론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드론 조종자 자격 교육과 드론 영상 후처리 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세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예비군에 대한 수송 또는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세종시는 관내 전 지역이 특정 경비 지역임을 고려해 비상사태 시 조기에 신속한 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송 및 급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 계획에는 목적과 근거 법령,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서 참고할 만한 수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0여 년간 세종시의 수건 사업으로 남아있던 조치원과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18년 국방시설본부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시삽! 이 사업은 기존의 연기 비행장을 폐쇄하는 대신 여기에 있던 기능인 교육 활주로를 조치원 비행장에 설치해 통합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보상비 501억 원 등 전체 2,593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1단계로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2024년까지 조성하고 2단계로 병영시설 등은 2025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2025년까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협의하는 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얘를 쓰신 만큼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는 좀 신속하게 일이 좀 잘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조치원 비행장의 활주로 각도가 조정돼 인근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항공기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항공부대로 인한 비행 안전구역이 조치원 비행장은 기존 16.2제곱킬로미터에서 1.78제곱킬로미터로 9배 이상 줄어들고 연기 비행장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될 이 비행장은 기존 시설 대비 현저한 소음 저감 효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정말 많이 개선할 것으로. 특히 신도시 육생활 공간인 접한 연기 비행장이 폐쇄됨에 따라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연계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이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 2,266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617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10월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개최 준비를 위한 시민 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세종시 거주자로 정원 조성 60명, 정원 교육 40명, 생산 지원 50명 등 모두 150명입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산림공원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산림청 주최로 열리는 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정원산업전을 비롯해 코리아 가든쇼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세종시의 상수도 급수공사가 전면 중지됩니다. 이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에 따른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급수공사 신청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3월 초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될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 시설과로 신고하면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천안시 도서관이 연말을 맞아 송년 도서대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아동실이나 공립작은도서관에서 5건 이상 대출한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무드 등 만들기 키트를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 키트 완성본과 대출한 도서 1권을 함께 찍어 인스타그램에 천안시 도서관 계정을 태그해 올리면 30명을 추첨해 음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독서교실과 코딩, 공예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샘, 탕정, 온샘, 둔포도서관은 오는 22일, 중앙도서관은 23일부터 시작되며 오전 9시부터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방역수칙 아래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간 전문가 운영 및 공간 환경 전략 계획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천안시를 포함한 8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건축 통합관리와 건축기획의 전문성을 강화해 공공건축 디자인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에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에 2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는 올해 지원액인 15억 4,800만 원보다도 약 6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예술단체 판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에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세종시 문화재단 안에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작 지원과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의 신흥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는 백석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동은 2004년에 불당동과 함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수가 2017년 약 3만 8천 명에서 2021년 약 4만 명으로 4년 사이 약 2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천안시 백석동. 천안시 서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백석동은 2006년 쌍용 3동에서 백석동으로 분동돼 현재의 행정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안시청, 천안우편집국,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기 편리하고 백석로가 신부동과 직결돼 시내 중심으로의 이동 또한 수월한 지역인데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잘 구축돼 있는 천안의 신시가지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은 인근에 위치한 불당동과 함께 천안에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서 환서 초중학교, 천안 한들초 등 인근에 1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의 편의시설 또한 잘 조성돼 있어 젊은 층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이 천안 종합운동장과 노태산, 봉서산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돼 있어 시민들의 여가, 교육, 문화적 이점이 뛰어난 천안의 배산임수 지역으로의 입지를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동네의 장점이랑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교통 같은 부분에는 천안산역, 천안역, 터미널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아산, 배방, 쌍용동 같은 그 동네들을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어서 매우 편리하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운동장과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 아니면 친척분들하고 같이 와도 소통할 수 있고 운동도 자주 할 수 있어서 매우 애용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전거 탈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일단 해지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진짜 매우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천안시 서북부 백석동은 천안의 신흥 거주지로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학교, 학원가 등 교육시설이 발달되어 천안에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먼저 서북구 백석동의 현재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을 보시며, 매매는 71건 중 거래량 0건으로 거래 비율이 0%이고 전세는 74건 중 거래량이 6건으로 전세 거래 비율은 8.1%입니다. 백석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1,109만 원, 전세는 877만 원으로 전세율은 79%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차암동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차암동의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은 매매는 45건 중 거래량이 0건으로 거래 비율이 0%이며 전세는
9건 중 거래량이 2건으로 거래 비율이 5.1%가 되겠습니다. 차암동의 아파트 평균 시세로는 3.3제곱미터당 매매는 1,156만 원, 전세는 938만 원이며 전세율은 81%입니다. 서구구 백석동은 천안시와 아산만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천안의 신시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전철, 외곽도로, KTX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로 인하여 유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젊은 층들의 관심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과 아산만을 잇는 길목, 천안시 백석동. 시는 주거지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 좌골 신경통의 치료와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좌골 신경을 압박하는 허리나 둔부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을 침, 약침, 부항 치료 등을 통해 이완시켜 주어 좌골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골반 골격을 고정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을 치료할 때 한약 치료로 경결된 조직을 풀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통증 경감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1시간마다 일어나 허리와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좌골신경통에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90도로 굽힙니다.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해 허벅지 앞면을 길게 눌려줍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5초간 휴식을 취합니다. 좌우 각 10회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왼쪽 다리를 양반다리 하듯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오른쪽 허벅지 뒤를 양손으로 잡고 상체 쪽으로 당겨서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내전근 스트레칭 및 신체 중심부 회전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렸다 오므렸다 반복하며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편안하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하며 번갈아 회전시켜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양 무릎 뒤를 잡은 뒤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모든 운동 및 스트레칭은 과도하게 하면 도리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가벼운 경우에는 스트레칭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